안녕하십니까. 박성규의 직설 12월 8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 머물고 있는 이른바 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석유류 물가는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이 생활물가 전반을 지금 밀어올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에서 이재명 정권 들어 이름을 바꾼 이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11월의 식품물가 지수는 5년 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보다 27.1%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가란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좌파들의 반박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같은 기간 동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니까 무려 17.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권 들어 식품 가격, 즉 밥상 물가, 또 외식 물가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다는 뜻이 됩니다. 또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그 품목들로 구성된 이른바 생활 물가도 지난 5년간 20.4%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상승의 폭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후에 가장 많이 오른 식품은요, 어느 가정에서나 사용하는 이 식용유로 무려 60.9%나 올랐습니다. 또 계란이, 이 달걀이 60.7%나 뛰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이 서민 가정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란값이 너무 올랐죠. 수치로도 지금 나타난 겁니다. 과일과 이 채소류의 이 폭등세도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가히 폭등이라고 부를만 해요. 이제는 서민들의 그 과일, 이렇게 지금 자리 잡은 귤, 밀감이죠. 무려 105.1%나 폭등했습니다. 또 사과가 60.7%. 이건 지금 검역 조치 완화로 미국산 사과가 지금 들어오게 생겼죠. 이재명 정권에서는 축수산물은 전혀 추가 개방이 없다고 했는데, 그 말부터가 지금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 참기름이 51.9%, 상추, 시금치, 고기, 삼겹살 싸먹는 그 서민들의 식품 상추가 또 시금치, 여러분들 많이 무쳐도 먹고 하는 그 데쳐도 먹는 이 시금치 아닙니까?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올라도 너무 올랐죠. 문제는 한국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류 가격이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의 영향으로 무려 6주 연속 오르기만 하면서 생활물가 상승의 폭이 더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전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플라스틱 같은 원재료, 다 그 석유로 만드는 거예요. 또 포장재 값, 포장재도 거의 석유가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또 비료, 운송비, 트럭이니 뭐니 다 석유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다양한 분야의 생산과 유통 비용이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환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석유류입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석유류의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가 올랐습니다. 이거 많이 오른 거예요. 산지 유가가 오르지 않아도 원유는 미국 달러로만 사와야 하기 때문에 이 고환율은 수입 유가를 계속 끌어올릴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실제로 석유의 이 소비자 값,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싼 데 가도 리터당 휘발유 1,730원대 이하를 찾아보기가 아주 힘들어요. 요즘 서울 중심가나 요지는 다 지금 1,800원대 넘어선 지가 오래입니다.
참 이 큰일인데, 그런데 이 국제유가는요, 오르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11월 들어서 11.1%나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석유류 수입가는 이 고환율 때문에 하락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만 환율이 나홀로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까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이 석유 가격은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9개월 중에 6개월은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 앞에 3개월은 아시다시피 탄핵이다 뭐다 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국면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런 추세는 만약 원달러 환율이 금융 전문가들의 전망대로 내년에 만약 1540원 그래서 1500원 선을 훌쩍 넘게 되면, 지금 그럴 거란 전망이 지금 아주 많아요. 아주 그러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그냥 전망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면한 위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뭐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지방선거를 앞둔 이재명 정권은 앞으로 돈을 더 뿌리기 위해 또 줄어든 이 세수를 어떻게든 메꾸려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금 단계적으로 줄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런 그 이재명 정권의 조치가 되레 물가를 지금 자극하고, 다시 말해 끌어올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12월 1일부터 휘발유의 인하율은 3%, 경유와 액화 석유 가스라 불리는 LPG 값은, 이거 서민 여러분들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5%씩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리터의 휘발유 값은 25원, 경유 값은 29원이나 올랐습니다. 이거 작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뭐 차가 있어야만 생계를 영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차를 이용해 먹고 사는 서민들, 또 겨울 추위를 앞으로 이겨내야 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참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죠. 연탄만 뗄 수는 없고, 어쨌든 경유든 등유든 이 기름을 떼야 하는데 기름값이 이렇게 너무 올라버린 겁니다. 특히 이 석유류의 가격은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가중치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체를 이 1000으로 했을 때요, 휘발유는 24.1, 경유는 대략 한 16.3이나 됩니다. 얼마 안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휘발유의 비중은 이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의 이 관리비, 그리고 외래 진료비,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휘발유 값 상승은 전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12월 중순쯤에는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더 급하니까 일단 이쪽 불을 끄기 위해 지금 소화기를 들이대겠다, 이런 그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단기적 처방뿐 아니라 고환율 대책이 더 근본적이고 시급하다, 지금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이재명 정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유명 증권사의 연구위원은 환율이 내년 물가를 밀어 올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다,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칫 내년에 우리나라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대처가 안 되면 내년에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가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편 한우는 뭐 맛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비싸서 못 사 먹고, 그저 만만한 게 그나마
지금까지는 수입산 소고기였죠. 그런데 이런 말도 이제는 옛말이 돼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트에서 200, 300g씩 포장된 소고기를 살 때 같은 부위의 경우, 이걸 비교하려니까요, 수입산이 10,000원까지 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싼 맛에 수입 소고기 사 먹는 분들 많았죠. 그것도 광우병 소고기 때문에 인식이 안 좋지만 먹어보면 원령 30개월 이상만 아니면 맛만 좋습니다. 저도 많이 먹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가격 차이가요 확 줄었습니다. 절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일례로 구이 요리에 많이 쓰이는 부위 중에 하나죠. 갈비, 소갈비 100g을 기준으로 볼 때 올해 초에는 이 국산 소고기와 수입산 소고기 이 갈비 부위의 가격 차이가 2,816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들어서는 2,015원까지 확 좁혀졌습니다. 무려 가격 차가 800원 가량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무슨 수입 소고기가 싼 맛에 사 먹는 그런 고기가 이제 아니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국산 소고기의 이 가격 변화는 지금 크지 않습니다. 한우 값은 그렇게 크게 등락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수입산 소고기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그 가격 차에 가 확 줄어든 그 원인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1,400원대 지금 후반에 머물고 있는 이 고환율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호주의 이 산지 소고기 값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싸진 달러로 고환율 때문에 그것들을 사오려니 우리가 원화로 내는 값만 뛰어 올랐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환율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기후변화로 지금 우리나라 연안 바다에서는 더 이상 잡히지 않는 생선들이 있죠. 예전에는 고등어 같은 건 우리나라 연안에서 많이 잡아서 서민밥상에 올랐고 건강에도 좋고 해서 지금 많이 잡았는데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연안에서는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저 위에 차가운 바다, 일본 북해 위쪽이라든가 러시아 쿠릴 열도 이런 데까지 올라가서 잡아와야 하죠. 그래서 고등어는 지금 수입산이 아주 많습니다. 또 부세라고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조기의 사촌이다 이런 말로도 불리는데 수입 조기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조기도 과거 서해안 연평도에서 잡히던 것은 옛말이고 이제는 부세 조기보다는 조금 더 맛이 덜하다 이렇지만 서민들은 그래도 부세라도 먹기 위해서 많이들 찾는 그런 생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서민들의 밥상을 그나마 풍족하게 해줬던 그런 대표적인 수입 물고기들인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수입조기 즉 부세값이 4,492원으로 작년 대비 18.7%나 올랐다고 합니다. 또 수입산 염장 고등어 그러니까 소금에 절인 거 말씀하는 거죠. 이거 한 손, 2마리를 한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12월 4일 기준으로 1,259원을 기록해서 작년 12월에 비해 무려 36.6%나 폭등했다고 합니다. 아주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12.3 비상계엄 이전인 윤석열 정부 때보다 이재명 정권에서의 수입 생선값이 최소는 20% 가까이, 많게는 40% 가까이 폭등했다는 뜻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비교가 가능합니다. 수입 과일인 망고도 요즘 많이들 아이들 간식으로 사다 주시죠. 그것도 싼 맛에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한 개당 7,114원으로 작년에 비해 33%가 올랐습니다. 이거 많이 오른 거죠. 또 그저 많이 드시는 이 대표적 수입 과일 이 바나나 값도 11%나 올랐다고 합니다. 정말 안 오른 게 없고 다 지금 두 자릿수 그 이상의
지금 아주 급등세가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으면 좌파들은 이제부터는 신토불이라고 우리 농축수산물만 먹으면 되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한가한 소리죠. 그러나 아직은 그래도 싼 게 이 수입산 먹거리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민들의 밥상 앞으로 더 빈약하고 초라해지고 팍팍해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내년에는 더 심하겠죠. 한국의 이 환율 급등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에요. 같이 그 환율이 그렇게 요동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주요 42개 나라 통화 가운데 한국 원화의 가치가 가장 떨어져 있습니다. 최저 수준, 꼴찌 수준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베트남 돈보다, 태국 돈보다 지금 원화의 가치가 낮습니다. 자, 국민연금과 개미들은 원화를 미국 달러로 바꿔서 해외, 미국이나 유럽 시장 등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는 곳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 기업들은 이재명 정권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국내에 투자하는 대신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대로 지금 미국으로 갖고 나가서 공장 짓거나 공장을 짓겠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왜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한국 시장에 투자 안 하냐 하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하면서 달러 예금으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려 560억 달러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기업들이 풀라고 해도 지금 안 풀고 있어요. 참 큰일입니다. 자, 이 모든 게요, 이재명 정권 6개월여 동안에 벌어진 아주 이상한 일들인 겁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